엔비디아에서 커리어를 시작해 업스테이지의 부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엔비디아 주식 아직 있으세요? 그럼 컴퓨터공학 전공하셨나요? 저는 학부 졸업한 문과생입니다. 저는 여전히 컴퓨터와만 대화하는 건 힘듭니다. 근데 이 질문을 꾸준히 하다 보면 제가 10년간 AI 업계에서 코딩을 하지 않았지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저만의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손혜인입니다. 이 뜨거운 열기를 보니까 얼마 전에 열렸던 3사 회장님의 치킨 회동이 떠오르는데요. 저는 그 회사 중 하나인 엔비디아에서 커리어를 시작해 지금은 국가대표 AI 스타트업이라는 타이틀을 갖춘 업스테이지의 공동 창업자이자 AI 교육 부문 부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경력을 듣고 나면 많은 분들이 몇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이 하신 질문이 그럼 엔비디아 주식 아직 있으세요? 이고요. 왜 나오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하신 질문이 그럼 컴퓨터 공학 전공하셨나요? 석사나 박사까지 졸업하셨나요? 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답변을 합니다. 저는 학부 졸업한 문과생입니다. 저는 여전히 컴퓨터랑만 대화하는 건 힘듭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면서 이 AI 기술의 생태계를 만들고 확장하는 일은 너무나 재밌고 이제는 제 업이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10년 전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 일이 AI로 대체되지 않을까? 그리고 일을 시작한다면 내가 어떤 일을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지금이라도 코딩을 배워야 하나? 이 AI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AI 시대의 기술의 전문가가 아닌 문제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지금의 저를 보면 그래도 애초에 IT 쪽에 좀 관심이 있었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저는 프랑스에서 그림을 시작해서 예술가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대학 시절에 불안감에 남들처럼 이제 저도 기업에 지원을 하게 됐죠. 결과는 광탈이란 단어 요즘도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광속 탈락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 광탈을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저는 저에게 역설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회사의 질문이 아니면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서 A4 용지 한 장을 꺼내고 저에 대한 키워드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막 수없이 저의 작고 큰 키워드들을 써내려가는 가운데 제 머릿속에 굉장히 와닿았던 키워드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경영학을 졸업했다는 것과 제가 그림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 키워드를 조합해서 내가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나의 일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제 머릿속에는 그냥 불현듯 예술 경영이라는 키워드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존경하시는 교수님께서 그 당시 화가들을 도와주는 협동 조합을 만드셨는데 거기에 이제 지원해서 인턴으로 이제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도 출근 일기를 쓰면서 저 자신에게 계속 질문을 해 내려갔습니다.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살아있다고 느끼고 무엇을 할 때 에너지가 쏟는가? 그리고 어떤 일을 정말 힘들어하고 싫어하는가까지요. 근데 이 질문을 꾸준히 하다 보면 사람은 어느 순간 자기 패턴을 발견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잘하는 일은 사람을 연결하고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새로운 걸 실현해가는 일이었습니다. 이 나를 분석하는 힘이 바로 제가 엔비디아 인턴 기회를 잡고 AI 시대 한가운데로 뛰어들 수 있게 했던 유일한 나침반이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는
컴퓨터를 이기려고 코딩하는 것보다 나를 이해하고 내가 잘하는 일을 정말 치열하게 찾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10년간 AI 업계에서 코딩을 하지 않았지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저만의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를 분석하는 힘과 또 도메인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AI 시대를 어떻게 개척하고 있는지 조금 더 실제 사례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기술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하다가 이 기술을 생태계에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굉장히 가슴 뛰고 뿌듯한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영리 후원 기관의 사례였습니다. 이 기관은 후원 아동들의 손으로 쓴 감사 편지를 받아서 후원자에게 전달하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나는 뭘 이런 걸 더 하고 싶다 혹은 이런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또 뽑아서 그 내용을 새로운 또 후원 기획으로 만드는 게 주 업무였어요. 근데 문제는 이 정말로 많은 이 손글씨의 데이터, 손글씨의 손편지를 번역하고 이 자료를 준비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정작 가장 시급한 아이들의 이슈를 빠르게 파악하기도 어려웠죠. 이것을 해결한 사람은 AI 개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후원 기획 담당자는 이거를 인력의 이슈가 아닌 다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고, 이 손글씨로 쓴 아이들의 편지를 AI를 통해서 디지털로 전환을 하고 그 전환된 데이터를 다시 AI로 최대한 그 아이들의 뉘앙스를 살린 내용으로 번역을 해서 그 중에서도 아이들이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따로 프로그램으로 정리를 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후원자에게는 빠르게 전달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아이들의 마음을 그대로 담은 편지요. 그리고 기관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런 내용들이 아이들에게 빠르게 좀 도움이 되어야겠다라는 내용을 모아 또 좋은 후원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중간중간 AI가 많은 이 내용들은 해결은 했지만 결국은 한 사람이라도 더 도와주고 싶다라는 그 후원 기획 담당자의 동기가 AI 기술을 끌어와 혁신을 만든 케이스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또 교육 현장의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게요. 지금 AI 서비스는 초등학생들이 쓰기에는 용처나 내용 측면에서 아직 정제되지 않은 내용들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쓸 수 있을까? 이 선생님은 AI가 만든 내용보다 사용 환경의 안정성이라는 교육자로서의 핵심 문제를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오중 필터링 시스템과 모니터링을 갖춘 Safe AI for Kids라는 플랫폼을 개발하시게 됩니다. 아이들은 AI를 가지고 자유롭게 놀되 숙제 대필이나 혹은 악성 내용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한 AI 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른으로서 놓칠 수 있는 안전이라는 문제를 교사로서 깊이 고민했기 때문에 가능한 아이디어였습니다. 또 다른 예로 하나 소개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교육기관의 많은 선생님들과 또 만들게 된 하나의 서비스인데요.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은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AI를 학생들한테 또 알려주고 가르쳐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어떤 내용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리고 어떻게 전달을 해야 할까? 저도 한 아이의 부모로서 이 고민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는 이러한 고민들을 묶어서 만든 서비스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제작한 굉장히 많은 수백 개의 커리큘럼들을 학습한 AI가 학생이 되어서 선생님한테 그 강좌에 대한 내용을 질문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 내용에 답변을 주면 그 내용에 대해서 또 피드백을 드립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이런 메시지로 나가면 좋을 것 같다. 기술이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진짜 해야 하는 그 가르치는 일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기업에서도 정말 많이 만나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교육을 하는 대상 중에 또 가장 많은 분들이 바로 이제 기업 안에 있는 AI 혁신팀입니다. 그 중에 가장 수요가 높은 교육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의 워크숍인데 이 워크숍은
반복적이고 비효율적인 업무를 대체할 AI 만들기 워크숍입니다. 근데 이 많은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팀을 만났어요. 저희가 보통은 같은 직무에 계신 분들을 엮어드리는데 이 팀은 저희가 부득이하게도 여러 팀이 섞인 팀이었습니다. 금융업의 법률, 데이터팀, 상품 기획팀이 모여있던 팀이었는데요. 굉장히 재밌었던 것은 보통 이제 이 프로그램을 런칭을 하게 되면 초반에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이 있는데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서로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 팀은 한 3, 40분을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하시나 봤더니 일단 서로의 업무 병목 형상에 대해서 불만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아, 왜 법률 검토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데이터 이거 뽑아달랬는데 아직도 안 왔다. 그분들이 이제 그런 대화를 하면서 이제 서로 한 3, 40분을 보낸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 과제는 궁극적으로 그 팀의 공동의 목표를 세워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 과정에서 자, 그러면 우리의 좀 비효율적인 부분을 좀 찾아내 보자 라고 하면서 그분들이 세운 목표는 데이터 기반으로 법정 안정성을 갖춘 심사품을 빠르게 기획하는 어떤 업무 프로그레스를 만들자였습니다. 그 공동의 목표 아래 서로의 도메인 전문성을 공유했죠. 그리고 이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거의 700만 건이 넘는 고객의 청구 데이터에서 중요한 정보들을 뽑아내서 가장 청구를 많이 하는 정보죠. 그 정보들을 뽑아내서 빠르게 상품을 만들고 이걸 법률 공토를 할 때 비슷하게 있는 그 이전의 계약서와 상품의 계약서와 어떤 부분이 다른지 AI를 통해서 빠르게 뽑아내는 이 프로세스를 만듭니다. 이 또한 AI 기술이 여러 병목 현상을 뚫어냈지만 이 프로세스는 법률 전문가와 상품 기획 전문가가 아니었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복잡한 고려 사항이 집약된 결과였습니다. 저는 AI 생태계를 식당 운영에 비유를 하곤 하는데요. 예전에는 그 레시피를 가진 셰프들만 요리를 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그 셰프들이 굉장히 좋은 AI 밀키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주방 안팎에 다른 역할을 하는 분들도 요리를 할 수 있게 된 시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AI 모델을 가지고 학교와 기업, 더 나아가 사회에 안착시키는 역할 또한 중요해진 겁니다. AI 시대의 혁신은 어떻게 보면 기술을 잘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문제를 잘 정의하는 데서 시작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AI가 분명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잘 아는 세계의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혁신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을 위한 안전이라는 문제를 정의했고 비영리재단 담당자가 도움의 확산이라는 문제를 정의했고 기업팀이 비효율적 협업이라는 현장의 문제를 정의한 것처럼요. AI는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이자 사람이 진짜 해야 할 일을 집중하게 해주는 도우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정의하고 이 기술을 어디에 적용할지 결정하는 힘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창업한 지 10년 채 안 된 스타트업 업스테이지가 국가의 AI 프로젝트를 맡아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맡을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저희의 기술력도 좋지만 저희 팀 안에는 또 법률, 인사, 마케팅, 사업, 엔지니어 그 각각의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이 직무 안에서 AI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원팀으로 달려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AI가 점점 더 똑똑해지는 시대,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사람 안에 있는 중심입니다.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내가 정말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펼칠 수 있고 그걸 더 잘하기 위해서 AI를 어떻게 활용할지, 그것이 저는 나만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돌아가서
여전히 컴퓨터 공학을 전공해야만 AI 업계에서 살 수 있었다라고만 생각했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본인만의 스토리, 본인의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만의 답도 다릅니다. 정답을 찾기보다는 여러분만의 답을 만들어 가시기를 저도 멀리서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업스테이지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